349페이지 점유권 파트의 마지막 논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침해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 거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환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권 204조예요. 이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침탈을 당한 때는 뭐예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및이요, 엔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떠올려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기책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어떤 손해배상은 이거는 조문을 같이 204조에서 같이 실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이거는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침해가 있었지만 침해자에게 기책이 없죠. 그러면 뭐예요? 점유권자는 침해자에서 어디까지 뭐예요? 반환까지만 청구합니다. 근데 침해자에게 뭐예요? 기책도 있다면 불법행위도 아울러 성립하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 싫은 거예요. 손해배상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법이 뭐예요? 지금 최근에는 민법총칙과 그에 관계되는 가족법만 개정되어 있죠. 물권법, 재산법도 개정이 된다면 뭐예요? 이 부분을 깨끗이 불법행위로 그냥 빼돌릴 거고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물권법에 실어야 될 거예요. 이건 당연히 불법행위 영역입니다. 불법행위 영역. 물권적 청구에 설명됐어요. 따라서 물권 청구 행사에는 객관적인 침해만 있으면 족하므로 그죠? 침해자의 기책을 요하진다. 기책이 있다면 뭐예요? 불법행위도 성립합니다. 그때는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침탈이 있어야 되죠. 침탈은 뭐예요? 앞서서 우리가 선의취득 파트에서 봤던 도품하고 똑같은 의미로 그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물건을 빼앗아간 절도 강도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내어줬다고 하죠.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갑이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을에게 건네줬어요. 그때 뭐예요? 그때 의사가 완벽할 필요 없죠. 사기당해서 건네줬다 뭐예요? 공갈당해서 건네줬다. 말 그대로 뭐예요? 임의로 건네줬다. 이거는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민법 총칙 사기로서 매매덕을 취소하는 경우지, 그죠? 침탈이 돼요. 그 다음, 양. 그래서 을이 훔쳐가서 뭐예요? 병에게 팔았다. 이제는 특별성계이죠. 그래서 양. 전항의 반환 청구는 특별성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칙 뭐예요? 갑은 누구에게만 반환을 청구합니까? 을에게만. 병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성계인이 악인들은 그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자가 뭐예요?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니꼬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이 같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몇 년 내? 1년 내. 청구권이지만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죠. 제척기간이 되죠. 제척기간인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재판으로만 그죠. 출소기간. 해달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한번 출제가 됐다 그죠.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재판으로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출소기간이 아니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더라고요. 이거 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조문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해 제거입니다. 방해 제거.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가 뭐예요? 침탈 이해 방법으로 그죠?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엔더죠. 그죠? 제거 및 침해자의 기책이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엔더입니다. 그때 언제까지요? 1년 내 그죠? 제척기간. 그 다음 공사로 인해서 출제됐어요.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가 있는 경우는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데는 뭐예요? 반환 제거 청구 못한다. 그죠? 방해 제거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조문 차이점이요. 마지막에 예방입니다. 물권적 청구는 현재의 침해가 없더라도 침해 염려만 있으면 미리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의 경우도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이것만이 뭐예요?
and가 아니라 또는이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공사로 인한 경우는 전조사망 그죠? 공사가 완성되거나 공사가 시작된 데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못하죠. 그죠? 예, 못합니다. 그 다음, 207조는 이미 봤죠. 그죠?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이 되더라. 자, 그 다음, 내용을 갑니다. 이미 설명했죠. 점유권이가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기책이 필요 없죠. 그런데 법조문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규정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일단 보시냐면 다시 359페이지를 가보세요. 359페이지. 359페이지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죠. 자,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원래도 뭐요? 이렇게 둬야 돼요. 근데 편의상 뭐요? 편의상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규정을 두고 있어요. 편의상.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뭐요?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요. 불법행위.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는 별개입니다. 침해자에게 뭐요? 고의가실등 기책이 있다면 뭐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침해자에게 기책이 없다면 그때는 뭐요? 반환만 청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까지만. 그 내용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점유권에게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만이 그죠. 이때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상대방도 뭐요? 현재의 점자의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여야 되죠. 그죠? 그때 뭐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 그 자가 뭐요? 사망했다면 상속인 거죠. 그 다음에 특별성계인은 원칙 행사 못하죠. 다만 특별성계인은 뭐요? 악의자라면 상대방이 된다. 그죠? 상대방이 됩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은 누구에게만? 당연히 기책 있는 자에게만. 그죠? 기책 있는 자에게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보셔야 돼요. 예. 자, 종류로 갑니다. 침해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죠. 반환, 방해, 제거, 예방이요. 그 중에서 당연히 반환이 본격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문 이상 거의 하다네요. 첫 번째, 점유자가 뭐예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예요?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되어야 되죠. 이때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뭐예요? 점유를 빼앗긴 경우. 절강도만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점유자의 의사에서 감히 뭐요? 자신의 의사에게서 넘겨줬다. 그죠? 쏘가서 넘겨줬다. 뭐요? 공갈에서 넘겨줬다. 임의로 넘겨줬다. 이거는 침탈이 아니죠. 그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절강도만이 침탈에 해당한다. 그때 뭐요?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기책 사유는 필요 없죠. 근데 침탈자에게 뭐요? 기책이 있다면 그때는 불법에도 아울러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청권자. 점유자라야 되죠. 그죠? 이때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합니다. 상대방 뭐요? 침탈자죠. 앤더 그자의 포괄성계인. 특별성계인은 뭐요? 원칙적으로 그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성계인이 악의 인경만 반환 청구권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부분. 자, 행사기간. 1년 내다. 그죠? 제출기간이죠. 예, 반드시 그 기간 내 소송을 통해서만 출소기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죠. 그죠? 사기에서 넘겨주세요.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204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없다. 그 다음,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입니다. 임의로 넘겨주세요. 침탈이 아니죠. 그때는 뭐요? 직접 점유자 이와 같은 얘기가 간접 점유자 의사의 반할죄도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반할 청구 못하죠. 예. 반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다음 이 부분은 뭐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1년 내다 그죠? 1년 내. 이때 1년 내는 뭐요? 제척 기간 중에서도
소송을 통해서만 그죠.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다.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는 쉽게 넘어가시면 돼요.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 아닌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그죠? 그때 기책 불문하죠. 기책 불문하고 객관적인 방해에 있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기책이 있다면 뭐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때 언제까지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까지만. 1년 내까지만. 그 다음 예방입니다. 현재의 방해가 없더라도 뭐요? 방해 염려가 있을 때는 유일하게 또는이죠. 그죠? 또는. 두 개 중에 하나. 그때 다만 공사로 인한 경우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없다.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죠. 그죠? 별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을이 훔쳐갔죠. 그럼 이자는 뭐요? 점유권도 가지고 있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럼 이자는 을에게 소유권에게서 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게서 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언제 훔쳐갔느냐? 20년 1월 1일 날 훔쳐갔어요. 근데 현재 22년도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뭐요?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성소입니까? 패소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은 언제까지만요? 1년 내까지. 1년이 지났죠. 패소죠.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뭐요? 언제까지 나죠? 그죠? 양자는 별개란 거예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뭐요? 소유권과 본권에 관한 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뭐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양자는 별개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소송은 뭐요? 점유권 가지고만 재판합니다. 본권을 이유로 뭐요? 유무죄를 뭐요? 달리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뭐요? 갑 입장에서는 뭐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또는 뭐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뭐요? 동시 또는 이시에 행사할 수 있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패소죠. 패소하더라도 뭐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점유권에 기한 소송과 본권에 관한 소송은 별개죠. 점유권에 기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판단은 뭐요? 점유권 가지고만 해야 됩니다. 근데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요? 이자가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죠. 그럼 패소 판결인데 이자가 소유자니까 뭐요?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양형은 별개라는 겁니다. 자, 자력구제 건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고 뭐 출제될 가능성 없어요. 자, 그다음 준점유도 당연히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출제된다면 혹시나 5줄 중에 뭐야? 하나의 지문을 섞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물건요? 점유권이란 걸 배웠죠. 그 객체가 뭐요? 물건이죠. 물건법이니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거를 점유권. 그 뭐예요? 객체가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 등을 뭐예요?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자로 뭐예요? 점유권에 준하는 권리가 있어서 뭐예요? 준점유권. 즉 물건이 아닌 다른 재산권 거죠. 채권 등이죠. 채권,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준점유권 합니다. 따라서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점유권을 가진 자에게는 준점유권이라는 거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점유권이 수반되지 않는 어떤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당권 등. 그래서 점유를 수반하면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등은 뭐예요? 준점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지문을 볼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 요구되는 것은 자, 1번 지문.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해서요. 자, 여기 체크할게요. 악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없죠. 그렇지만 악의 점유자가 뭐예요? 잘못 없이 가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대가 배상 의무가 없다 그죠? 예. 가실로 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때는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추정 기준이죠. 계속 점유 추정되죠, 그죠? 그다음 점유의 적법 추정 그죠? 동산.
동산에 한해서만. 부동산은 200조청이 없죠. 등기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쭉 알고 있는 것을 하기만 합니다. 4번은 유일한 간주기 정부죠. 선의의 점유차라도 본건에 관한 소수에 폐쇄하면 언제부터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렇죠. 악의 점유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 모든 점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 인정되죠. 그래서 모든 점유자예요. 비용상환 청구는 타주도 뭐요? 자주든 악이든 상관없죠. 그죠? 모든 점유자입니다. 모든 점유자. 여기 고민하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상환은 뭐요? 모든 점유자예요. 모든 점유자. 나머지는 선의, 악의, 자주, 타주에 따라서 어떤 구별 실익이 있죠. 그죠? 근데 요거만은 비용상환 청구 그것만은 뭐요? 모든 점유자예요. 모든 점유자.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로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법 점유자도 제3자에서 점유가 침해되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점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 즉 절도도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소유권 등 본권 없지만 기억할게요. 불법 점유여도 현재 뭐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뭐요?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점유하고 있다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3자가 뭐요? 점유를 침해하면 그자도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2번. 우리 시험 출제된 번 없어요. 요 지문을 더 세울게요. 건물입니다.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요? 이론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죠. 그 부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냐고요. 즉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뭐요?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그 건물 부지에 점유가 돼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뭐요? 당연히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가 필요하죠. 그 부지는 뭐요? 누가 점유자로 취급된다? 건물의 소유자. 현재 그 건물은 뭐요? 건물의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든 안 하든 간에 그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자가 된다? 건물의 소유자가. 따라서 뭐예요? 다른 자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건물에 살고 있더라도 건물 부지에 점유가 될 수 없다. 그죠? 저 건물의 임차인 등은 건물 부지에 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판례. 자, 그 다음. 점유의 성계의 경우 점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따로 떼어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전자의 점유가 타주라 하더라도 뭐예요? 성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때 뭐예요? 자주로 추징되죠. 그죠? 이미 출제가 됐고. 그 다음 4번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주 점유도 추정되죠. 그러면 타주 점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 사실을 주장한 자죠. 그 4번. 자주 점유자가 뭐예요? 스스로 자주 점유의 근원인 매매 등을 주장해서나 실패했다. 그죠? 실패하더라도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죠. 깨어진다, 탈다. 그죠? 정답 4번. 그래서 이 판례가 아까 출제 안 됐어, 우리 시험. 기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다. 그죠? 5번. 상속인이죠.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 그대로. 그죠?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라면 이 사람은 뭐요? 예, 타주죠. 그죠? 예, 타주입니다. 자주 점유가 될 수가 없다. 원칙.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볼게요. 금방 7번에 5번 지문하고 구분하세요. 상속인의 점유는 뭐야? 피상속인의 점유 그대로죠. 피상속인의 점유가 뭐야? 타주라면 상속인의 점유도 뭐야? 타주입니다. 근데 다른 문구가 이거예요. 여기다 체크할게요. 피상속인이 타주입니다. 그럼 상속인의 점유도 뭐야? 타주 맞죠? 그렇지만 상속인은 뭐야? 새로운 근원에 의해서 뭐야? 그래서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피상속인의 점유는 타주지만 상속인은 뭐야? 매수한 때로부터 뭐야? 자주 점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서 다시 소유사를 점유한 때는 뭐야? 그때는 그때부터
자주 점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뭐요? 피상속인의 점유 그대로죠. 그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하고 이 기억 지문하고죠. 비교를 하시고, 예. 요 표현이 되죠. 이런 문구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이 타주라면 당연히 그대로 타주입니다. 그렇지 뭐요? 상속인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했죠. 그럼 새로운 매매라는 별도의 원에서 다시 점유하게 되죠. 그때부터 뭐요? 당연히 자주로 바뀐다. 그죠? 자주로 바뀐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얼핏 속입니다. 여기에 빠졌다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뭐가 실은 초정되지 않는다죠. 그 다음,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죠. 없다. 자, 그 다음. 이제는 리얼 두 번째죠. 그죠? 요겁니다.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자가 된다가? 건물의 소유자. 그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뭐요? 건물 부지를 점거치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건물의 소유자가 뭐요? 부지의 점유자가 된다. 그죠? 점유가 된다. 자, 5번. 197조 이항이죠.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본건에 관한 소송의 표유사함이 언제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죠. 예.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쉽게 듣죠. 그죠?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수칙권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죠. 없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자가 점유를 멸실했었다. 자주 점유하죠. 선이고, 그죠? 그럼 이잖아 뭐야?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맞죠, 그죠? 그 다음,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했다. 그때는 뭐야? 통상의 필요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비용상환 청구네요. 비용상환 청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다고 하세요?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점유물은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자가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요. 그래서 이 경우 반환할 때가 아니죠. 회복자가 등기 말소만을 청구합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때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할 때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익비는 뭐예요? 가액 이전가가 현존한 경우에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쉽게 골라냈지만 이 4번이 뭐요? 혹시나 요 부분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유익비 표로비를 언제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소유자인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갑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사기 체크하시면 되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뭐요?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기, 공갈 등은 침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없다. 그 다음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가 물건의 사유상 지배를 가진 이상 물건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됐죠? 그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죠. 없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점유주를. 그죠? 점유주를. 그 다음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서 을에게 임대차를 한 후 그게 뭐예요? 갑은 간접 점유자죠. 그죠? 간접 점유자. 그때 벽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뿐만 아니라 갑도 뭐요? 벽에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있다. 맞다. 그 다음 리얼로 갑니다.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침탈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입니다.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뭐요? 다시 이를 악의로 전덕한 전덕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자가 침탈자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벽에 팔았어요. 이자는 뭐예요? 침탈자의 특별성격이죠. 따라서 이자에게는 반을 청구 못하죠. 근데 이자가 선이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자에게 반을 청구 못하죠. 그죠? 그때 이자가 다시 뭐예요? 또 팔았어요. 이자는 침탈자를 성계한 자입니까? 병을 성계한 자요? 병이죠. 그럼 이자에게는 뭐예요? 병을 성계하기 때문에 갑은 이자에게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비록 악이라도 뭐예요? 이자는 선의의 특별 성계인을 성계한 자이기 때문에 이자에게는 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점유권 파트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예요? 조문은 쉽게 출제가 됐을 때 뭐예요? 우리가 조문 197조부터 뭐예요? 199조까지는 그 조문 정도 뭐예요? 추정 규정과 그다음에 추정이 되지 않는 규정의 범위. 그죠? 그런 정도 그죠? 근데 201조부터 뭐예요? 203조까지는 자세하게 뭐예요? 요건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혹시나 사령 문제로 뜰 수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그죠? 그중에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출제할 거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죠?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자, 소유권 파트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근데 소유권 파트에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공동 소유, 그 중에서도 공유를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사령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 그죠?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시효취득입니다. 시효취득. 그중에서 점유취득시효. 나머지는 뭐예요? 출제 안 돼요. 다음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조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인 문제로 뽑았을 때 섞일 수 있는 조문 정도로만 확인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죠. 소유권은 뭐예요? 전면적 지배권이죠. 따라서 그 물건은 뭐예요?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죠. 전면적인 어떤 지배권이더라. 그래서 쭉 확인만 합니다. 손대지 마세요. 소유권은 그 객체에 속하는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권은 뭐예요?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죠. 그래서 객체는 뭐예요? 당연히 물권법이니까 물건에 대해서 그죠. 예. 자, 그래서 나머지 쭉 그냥 여러분들이 조문 한번 보시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자, 215조 여기 보세요. 아파트 생각할게요. 소인이 한 채 건물을 구분해서 각각 일부만을 소유한다는 뭐예요? 그 건물은 구분 속에 객체이죠. 그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 그죠? 복도, 계단은 뭐예요? 공유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항은 상식으로 보시고,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 적용되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아파트 관리 규약 등에 먼저 적용되겠죠, 그죠?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상린관계. 이웃하는 토지들 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 관계다, 그죠? 근데 이 같은 토지는 뭐예요? 소유권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이용하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이와 같은 뭐예요? 나머지 걸도 준용이 되더라.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다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다, 그죠? 임의법규. 자, 나머지 217조 이런 것들을 보려고 전혀 하지 마시고 자, 주의 토지 통일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출제가 되면 뭐예요? 도덕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상적으로.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자, 말로 시작할게요. 내가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을 짓겠어 뭐예요? 이웃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는 일정한 한도에서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내가 공로로 출입을 해야 돼요. 근데 내 토지에서 뭐예요?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어떤 도로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공로에 출입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뭐예요? 인지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뭐예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도로로 통할 수 없죠. 그죠? 그때 도로로 통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를 뭐예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가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또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뭐요? 통로까지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뭐요? 가장 손해가 적은 장사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뭐요? 인지 소유자가 손해 있으면 당연히 손해는 뭐요? 보상해야 됩니다. 예. 손해 보상해야 돼요. 당연히 무상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판례인데, 그죠? 당연히 이 부분은 판례가 시험 문제예요. 뜬다면 본격적으로 출제 안 돼요. 혹시나 소유권 전반에서 한두 개 지문으로 섞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문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쭉 보시면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뭐요? 둘러싸여서 현재 공로로 통할 수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뿐만 아니라 뭐요? 이 부분 체크할게요. 이미 뭐요? 기존에 통로가 있었지만 뭐요? 그 통로가 실제상 뭐요? 통로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때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지 뭐요? 그 통로가 사실상 통로로서 기능을 못해요. 그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여기 체크할게요. 자, 일단 뭐요? 토지가 공로로 통할 수가 없죠. 그때 통행을 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미 뭐요? 그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 뭐요? 그 통로가 뭐요? 다른 곳을 이용하다는,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게 뭐요?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뭐요? 이미 통로가 있는 토지를 위해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 예,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 그래서 일단 뭐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어요. 그렇지만 뭐요? 나중에 이미 뭐요? 통로가 새로 생겨버렸죠. 그럼 이제는 남의 땅을 출입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뭐요?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소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 범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현재의입니다. 현재 뭐예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까지. 따라서 뭐예요? 장래 상까지 미리 대비해서 뭐예요? 넓은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인지 소유자에게 너무 손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그런 정도만, 그죠? 한 번만 보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그냥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혹시나, 그죠? 인접지 사이 경계를 정해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죠, 그죠? 그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 비용 체크할게요. 인지 소유자는 뭐요?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전화기 비용 뭐요? 당연히 쌍방. 그러나 청량 비용 체크. 청량 비용 뭐요? 토지 면적. 나머지는 뭐요? 다 절반입니다. 예, 절반이요. 뭐만요? 청량 비용만 토지의 면적에 비례. 자, 여기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여기 우리 시험에서. 첫 번째, 인접지의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뭐요? 내 집으로 넘어온다, 그죠? 그때는 1차적으로 뭐요? 그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1차적으로 청구합니다. 근데 응하지 않으면 뭐요?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근데 3화. 소목의 뿌리가 넘어오죠. 그때는 뭐요?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토지 소유자가 뭐요? 자신의 토지를 넘은 이웃집 나무의 뭐요? 나무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요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소유권 파트에 출제되시는 건 현실적으로 공동 소유의 뭐요? 공유와 취득시효밖에 없어요. 자, 취득시효 파트로 오세요. 취득시효 354페이지부터다, 그죠? 354페이지. 자, 그러면 취득시효. 자, 이미 압니다. 민법상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재산권에 한한다, 그죠? 재산권에 한합니다. 비재산권은 전부 다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 하기 전에 355페이지의 조문을 먼저 볼게요.
시효취득하려면 뭐예요? 일단은 점유를 해야 돼요, 점기. 시효취득하려면 뭐예요? 일정한 재산권을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소유의 의사로 평공인에 점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가 시효취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가 수반되는 재산권에 한해서만, 그래서 뭐예요? 소유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체크할게요. 지역권은 뭐예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그럼 질권도 점유권이 있다, 그죠? 점유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가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국유재산 중 뭐예요? 행정재산은 사적 소유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시효취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비재산권 안 되죠. 그래서 시효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없는 권리를 정확하게 오는 게 관건이죠. 시효취득할 수 없는 권리. 체크할게요. 점유권이란 권리는 뭐예요? 계속의 의미가 없죠, 그죠? 사회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고, 사회상 지배가 상실되면 곧바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예요? 법정 담보 물권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다, 그죠? 저당권자는 그 저당 목적물을 점유할 권능 자체가 없죠. 그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시효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뭐예요? 타인 소유 물건에 하나지 않는다, 그죠? 자기 소유 물건 또는 뭐예요? 한 필지 토지 일부, 공유 지분도 시효취득할 수 있더라, 그죠? 이 부분. 그래서 뭐예요? 한 필지 토지 일부도 시효취득했다면 이를 이유로 뭐예요? 분필한 후에 자신한테 이전 넘게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공유 지분도 실질상 소유권과 동일함으로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판례. 원래는 잡종재산이라면 시효취득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잡종재산이었던 재산이 뭐예요?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더라도 뭐예요? 이로서 등기하기 전에 뭐예요?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사적 대상이 되지 못하죠. 시효취득을 유일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여기요. 시효취득도 뭐예요? 어디에서요? 부동산의 시효취득. 그 중에서 뭐예요? 점유취득시효가 출제가 될 거예요.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하나죠, 그죠? 그렇지만 186조가 아니면 뭐예요? 187조가 적용돼야 되는데 187조 A로서 그죠? 1항. 20년간 소유여서로 평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로 뭐예요? 등기까지 해야만 그죠?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 하고, 이 항은 조문 자체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뭐요?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다, 그죠? 등기가 된 자는 10년간 소유서 평공인하게, 그 다음에 이 부분 체크할게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뭐요? 시효취득자에게 뭐요?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그죠? 선의이며 가시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 합니다. 본문에서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갑소유 토지를 뭐요? 을이 점유시효 취득합니다. 갑으로부터 성계에서 취득한 게 아니죠. 그 성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한 원시 취득이다, 그죠? 원시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진행돼요. 이자는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었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이자는 시효 취득 완성을 이유로 뭐요?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뭐요? 해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는 채권만 일단 취득했죠, 그죠? 그럼 이자는 채권자예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그 채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시효 취득 완성 당시에, 그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 등기 명의입니다. 그래서 갑이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그죠?
어른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근데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등기하기 전에 이자가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자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럼 병에게는 실취득증 할 수 없다, 그죠?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다만 이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실취득 완성자가 된 등기 청구를 뭐요? 채권이기 때문에 체크할게요. 실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산점 체크할게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려면 20년간 점유해야 되죠. 뭐 언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거냐, 그죠? 언제요?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그죠? 그때 A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A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원칙으로 하시면 돼요. 보니까 이자가 시효 취득한 기간 내에는 뭐요? 이자 앞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효 취득 기간 계속해서 뭐요? 등기 명인이 동일합니다. 그때는 뭐만 인정되면 돼요? 의뢰 점유가 20년이 경과했던 사실만 인정되면 되죠. 그때는 기산점 뭐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A입니다. 그럼 반대로 뭐요? 중간에 등기 명인이 바뀌었죠. 그때는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니까요. 그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못하죠. 사실관계를 입증해서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합니다. 이 관계를 외우시면 그죠? 원칙적으로는 못해요, 그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A적으로 뭐요? 시효 기간 내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죠. 그때는 뭐요? 20년만 경과했던 사실만 입증이 되면 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20점이 경과했던 임의 시점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서 뭐요? 등기 명인이 중간에 계속 바뀌었죠.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판례가 있어요. 기산점에 관한 판례요. 시효 취득 기간의 계산에서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인의 변동이 있죠, 그죠? 그때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 못하죠, 그죠? 선택 못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명인이 시효 취득 기간 중 계속 변동이 없죠. 동일인입니다.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여기는 뭐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민법 총칙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는 채권이죠. 소멸된다, 그죠? 시효 소멸. 근데 이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소멸됩니까?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채권이가 몇 년요?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중간부터 일부 생략해서요. 보세요. 그 부분 찾으세요. 판례. 점유자가 시효 취득 기간의 만료로 일단 이전 등기를 취득한 이상 뭐요? 체크할게요. 그 이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그럼 상실하면 뭐요? 그때 적시가 아니죠. 그때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돼요? 10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그 점유 상실이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은 뭐요? 그 이전 등기 청구이 적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을이 시효 취득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1월 이후로 등기는 못했어요.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 상태에서 병에게 팝니다. 그럼 이자도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누구에게만 이전 등기 해줄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만. 갑에게는 청구 못하죠. 청구 못해요. 자, 볼게요. 전자의 점유를 성계한 자는 뭐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성계하지. 그로 인한 법률까지 성계한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체크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성계한 현 점자는 자신의 전자에 대해 뭐요?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대의만 거죠. 대의 체크하시면 돼요. 즉 전 점자는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자의 소유에서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를 뭐요? 대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전 점자의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취해서 뭐요? 직접 자신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그죠? 이자는
누구에게만 등기를 해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만. 갑에게는 직접 자신 한번 이전 등기 해주고 청구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채무자니까 뭐요? 이자를 대의하여 뭐요? 갑에게는 을 앞으로의 등기 이전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대의만 할 수 있으면 직접 갑에게는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4번 발려보세요. 을은 시효 취득 완성으로 이전 등기는 누구에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갑이 벽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럼 원칙, 을은 병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죠. 자, 볼게요. 시효 취득 완성한 등기 전에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전에 먼저 이전 등기에서 뭐야?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뭐야? 그 자에게는 시효 취득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주장 못해요. 원칙.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갑입니다. 내가 을이 시효 취득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알았다면 시효 취득 완성이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다 망했겠어요? 망했겠죠, 그죠?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갑이라면 을의 시효 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자,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효 취득 완성 사실을 알고 체크할게요. 알고. 알았다면 뭐요? 법에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으면 알았죠, 그죠? 알고서도 제3자에게 처분해서 뭐요?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 취득 완성을 운운한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 불능께 빠뜨려서 뭐요? 시효 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때는 뭐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알고서 처분한 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체크할 필요 없죠. 그때 뭐요? 이자는 원칙, 이 같은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다만 병이 갑에 의뢰한 배임행위 뭐요? 적극 가담했던 103조 위반으로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연속되는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갑이라면 의뢰 시효 취득 사실을 몰랐다, 그죠? 몰랐어요. 즉,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 거의 체크할게요. 완성된 후. 점유자가 이를 뭐요? 주장하거나 이런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소유자는 뭐요? 그 사실을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뭐요? 불법행위는 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불법행위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를 알고서 처분한 경우만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모르고서 처분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지문화 될 수 있어요. 이미 지문화가 되고, 기본 지문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지만, 이건 뭐야? 자신들의 계약 관계에서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까? 법에서 발생해요? 법에서 그죠? 계약 관계는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를 뭐야? 위반하면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은 뭐야? 있을 수 없어요. 계약 관계 존재치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시효 취득 운운한 이전 등기 청구 있더라도 뭐야? 이로 인해서 소유자와 시효 취득사 사이 뭐야?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뭐야? 알고 처분했던 뭐야? 모르고 처분했던 계약 관계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없죠. 뭐만 있을 수 있어요? 불법 행위만 있을 수 있죠, 그죠? 알고 처분한 경우. 따라서 채무 불이행은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이 시효 취득했어요. 그치 뭐야? 이로서 등기하기 전에 갑이 뭐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죠. 그럼 이자에게는 뭐야? 원칙적으로 을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에게 등기를 넘겨준 이유도 뭐야? 을이 계속 점유 사용합니다. 다시 20년이 됐다, 그죠? 그때는 이자에게도 뭐야? 시효 취득이 완성됐죠.
그때는 이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내용이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을 운용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된 사이에 제3자 명의 이전 등기가 됐다면 뭐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그 장의 시효취득 주장 못하죠. 그렇지만 뭐요? 이 경우라도 당초의 점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뭐요? 바뀐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잡더라도 뭐요? 다시 20년이 지났다고 하죠. 그때는 그 자를 상대로 뭐요? 이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제2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뭐요? 점유자에게 선의 무과실도 보죠. 이제 빨리 가면 돼요. 선의 추정되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이 같은 선의 무과실의 유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시 그죠. 그래서 개시시에만 선의 무과실은 족합니다.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 필요 없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점유의 성계가 인정이 되듯이 등기도 성계되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명의인의 등기만이 10년일 필요 없죠. 전자의 등기와 합쳐서 10년이면 족합니다. 판례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중 보존 등기는 앞에 된 등기만이 유효죠. 그래서 뒤에 된 보존 등기를 터잡아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할 수 없다죠. 하여튼 뒤에 된 보존 등기에 터잡아 모든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산의 취득시효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산도 두 가지죠. 먼저 10년이에요. 10년간 소유소를 평공에 동산을 점유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죠. 선의 무과실 필요 없죠. 그런데 뭐요? 그 점유가 선이며 가시 없이 개시되면 몇 년만 경과하면 5년만 그죠. 그 차이점만 기억하시고, 효과. 그래서 시효취득이 완성되면 그로 인한 효과는 뭐요? 익숙합니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죠. 즉 소멸시효도 똑같죠. 완성되면 뭐요?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하더라고요. 이 의미가 이자가 뭐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취득한 가실은 처음부터 뭐요? 효과가 이렇게 소급하기 때문에 그 가실을 부당이도로 반할 필요가 없다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에 가는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문을 봤어요. 시효취득이 완성된 뭐요? 그 효과는 점유 개시효 소급.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점자가 그 시효기간 중 취득한 가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리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기타는 잠시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그냥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쭉 살필게요.